스트레스를 살면서 안 받으면 좋은데 우리 현대인들은 뭐 불쑥불쑥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 우리가 응급처치할 수 있는 그런 좀 방법은 없을까요? 응급처치법이 있습니다. 진짜요? 진짜? 제가 응급실에 있을 때 실제 급체해서 오시는 분들께 해드리는 응급 마사지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불과 30초면 소화불량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 아, 실험 참가자입니다. 교감신경. 스트레스가 아, 별로 스트레스가 없어요. 낮은 상태다. 아.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 중에 이제 교감신경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이제 긴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에 대해서,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교감신경 수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죠. 자, 무슨 소리일까요? 소리를 줬길래. 아.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이거 빼면 안 돼요?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뭐지? 너무 싫다. 너무 싫어. 정말 짜증나. 밤마다 한번 딱 들리면 잠 못 자요. 너무 싫어. 이제 울리면 비상이죠. 거기는 너무 싫어. 그다음에 이제 스텐에 숟가락 긁는 소리. 충동이 났었어요, 이제. 이거 너무 빼고 싶어서. 자, 표정이. 너도 왜? 표정이. 뭐야? 수능이에요, 수능. 기분학이냐고요? 저희도 스트레스 받아요. 나도. 다 높아졌어요. 높아졌어. 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악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 스트레스 이런 상황일 때는 악셀을 강하게 밟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소화기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외부 근력에, 근육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부 장기에는 이제 힘이 빠지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소화관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소화액 분비 자체도 저하량이 되죠. 자, 저렇게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서 자율신경계 균형이 무너지면 실제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 위의 기능이 정말로 어떻게 떨어지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위 기능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모형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 빨간색 풍선을 우리가 위장이라고 제가 조금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자, 지금처럼 이제 건강한 위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랑말랑합니다.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자율신경의 신호를 받아서 연동운동을 통해서 음식들을 잘 섞어서 위장 내에서 소화를 하게 되는데 위에서 소화를 하다가 이제 조금씩 소화가 되면 다음 이제 소장, 다음 부분이 자꾸 넘어가야 되겠죠? 다음 단계로 밑으로 소화를 시켜서 잘 이제 움직임을 통해서 잘 내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위장의 움직임이 떨어져 있을 때를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풍선을 위장을 봤을 때 굳어 있다고 제가 울퉁불퉁해요. 왜냐면 일단은 딱딱해 보이네요. 경직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소화기는 이렇게 굳어 떨어지는 거죠. 네. 굳어서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위장에 음식이 더 오래 머물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스도 더 많이 배출이 돼서 트림이라던가 복부팽만감 같은 것도 더 유발하게 되는 거죠.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그냥 더부룩하고 안 답답하게 나오는구나. 느껴지는 네네. 거군요. 그렇게 따르면 실제로 그 기분이 안 좋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화불량이 생기는 환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그럼요. 명절 때 우리 보면 응급실 제일 바쁘거든요. 명절에. 예, 이제 급성 위험 증상, 네. 위경련, 뭐 설사 이런 거 많이 오시는데 이런 장증상이 오는 이유가 어렵게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하하오 즐겁게만 지내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또 상처 주는 말도 하고 스트레스도 주고 결혼 언제 하니부터 시작해서 너무 싫어, 네, 갑자기. 이렇게 되는 상처들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이게 나는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네, 나는 인식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내 몸은 몸이 반응을 하는 아파가지고. 거예요. 나는 몰라요. 와, 너무 신기하다. 응급실에서 특히 그런 환자분들한테 천천히 숨 쉬고 안정 취하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제가 산부인과를 할 때는 그 대학병원에 정말 놀라운 일은 명절 앞두고 정확하게 한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산모가 임신 30주인데 진통이 있어서 옵니다. 근데 검사를 해보면 진통이 그려져요. 근데 추석 명절이 끝나잖아요. 진통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정신적인 거네. 그건 제가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근데 정확하게 명절이 끝나면 아무 그림이 그려지지 않게 딱 보네요. 그래서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크구나 하는 걸 저는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환자들은 선생님이 바로 낫게 해주지 않은 걸 감사할 겁니다. 며칠 푹 쉬다 큰일 나죠. 보면 바로 나면. 몸과 마음이 다 가뿐해져가지고. 저도 이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걸 직접 경험했던 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예. 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속 쓰림을 경험을 했거든요. 본인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요? 초등학교 6학년이 속쓰릴 게 뭐가 있어? 어떤 면에서요? 그래서 네? 그래서 들어보세요 일단. 초등학교 예민해지셨네. 경험을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는 도저히 못 참고 이제 엄마 아빠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내시경을 하긴 해봤어요. 진짜요? 저 중학생 내시경 할 일 거의 없죠. 없죠. 없지. 근데 내시경 해봤더니 12장 궤양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12장 궤양 달고 살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약 먹어가면서 버텨가면서. 왜 안 없어져요, 약을 먹어도. 근데 수능 시험 끝나는 날부터 증상이 좋아졌어요. 학업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길게 가네. 이거는 너무, 우와.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개업을 이제 예정하고 있는데요. 벌써 진짜. 스트레스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도 좀 소화불량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요? 이렇게 어떤 일이 이렇게 터지게 되면은 뭐를 잘 먹어지질 않더라고요. 저도 알면서도. 근데 이제 또 안 먹게 되고 또 비어 있는 빈속이 오래되면 거기 또 위산이 또 생기고 속이 쓰리니까 또 밤에 폭식하게 되고 이게 이제 반복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또 삶이 그렇게 되다 보면 또 그게 또 그렇게 잘 또 거기에 맞춰져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엔 그렇게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튼 한의원에는 정말 매일 3명에서 5분은 소화불량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그 중에 재밌는 분 한 분이 보통 70대 되시면 웬만큼 남편분 잘 안 싸우시는데 그렇죠. 금술이 너무 좋으시니까 네. 아직도 티격태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도 싸우면 좋으시다. 그날은 오시는 날이세요. 싸우면 70대신데. 70대신데. 야. 내가 오늘도 사실 뭐 싸웠는데 밥을 먹었더니 체했고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때 소화제 중에 조금 심리적 안정을 도와줄 수 있는 효능이 포함되어 있는 소화제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그런 소화제를 처방을 드렸을 때 오히려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그날 잠도 잘 주무시고 며칠간 또 소화 잘 되시다가 또 아버님이랑 한판 하시고 또 오늘도 그게 그래서 그냥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 계속 열고 그냥 문 열자마자 오늘도 했어 이러면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 상태에 나를 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살면서 안 받으면 좋은데 우리 현대인들은 뭐 불쑥불쑥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 우리가 응급처치할 수 있는 그런 좀 방법은 없을까요? 응급처치법이 있습니다. 진짜요? 진짜? 제가 응급실에 있을 때 실제 급체해서 오시는 분들께 해드리는 응급 마사지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불과 30초면 소화불량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 응급실에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는지 환자가 왔을 때 정말 궁금하네요. 사실 스트레스 자체를 없애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은 것처럼 위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 좀 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살짝 속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명 스트레스 잠재우는 30초 마사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요? 네. 30초 너무 빠른 시간 아닐까 싶은데요. 네,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경험해 보시죠. 자, 기준이 되는 이 경추 7번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경추 7번은 여기 목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면 제일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7계단을 내려가면 흉추 7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으로 치면은 여기 날개뼈 라인 예. 제일 밑에 쪽이 되고요. 여성으로 치면 우리 브래지어 라인이 딱 흉추 7번이 됩니다. 왜 그 위치를 지압해야 되는 거죠? 왜 이 부위냐? 네. 경추가 역 S자를 지나서 이제 흉추에서 S자를 그리다가 다시 역 S자를 그려서 끝나거든요. 요추까지. 근데 이 흉추가 가장 튀어나와서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이 7번이고요. 이 7번에서 나온 신경이 위와 췌장 이쪽 부분을 담당하고 부신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 특히 교감신경이 너무 과항진되면 위가 움직이지 않고 멈춰버리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게 이게 급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다혈근을 꾹꾹 눌러주면 꽤 통증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체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좀 아픈데. 네, 좀 아프죠. 네,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세게 눌러야 되는. 예, 이게 왜 이렇게 깊게 눌러야 되냐면 우리가 주사로 치료할 때는 3cm 깊이에 들어가서 주사액을 놔요. 네. 근데 그 정도에 들어가 있는 다혈근 위치에다가 우리가 압력을 주려면 살짝 체중을 싣듯이 눌러야 됩니다. 화가 날 정도로 아픈. 네, 이 여기 아픈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흉추가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다 보니까 안 좋으면 가장 여기가 많이 아프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30초만 꾹꾹 번갈아 가면서 눌러줘도 예, 체한 게 많이 풀립니다. 예. 근데 요거보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흉추 7번만 이렇게 지압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제이슨 씨 지금 장 많이 안 좋으신데 요추 1, 2, 3, 4 쪽으로 가면은 이제 장 기능에도 예, 도움이 됩니다. 어때요, 제이슨? 좀 어디 시원합니까? 장 욕하시면 안 되고요. 욕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제가 스스로 이렇게 마사지를 받아보니까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좀 배가 진짜 아팠거든요. 훨씬 가벼워졌어요, 몸이. 아, 누구한테 눌러달라고 그러면은 참 괜찮은데 혼자 있었을 때 이제 좀 뭐 전화를 받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어. 그러면 그렇죠. 그 셀프로. 팔이 길어도 될 수도 없어. 긴팔 원숭이도 이거는 할 수가 없어.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체중을 실어서 눌러야 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고요. 공을 양말에 넣어가지고 테니스 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양말에 2개 넣어가지고 땅콩볼처럼 우리 지압 땅콩볼 있죠. 이런 것처럼 만들면 뒤에 대고 내 체중을 실으면 어느 정도 지압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